대한민국 특허청의 특허 제도가 굉장히 유연하고 맞습니다. 아주 이렇게 그 탄력적인 거는 처음 알았네요. 원래 네네. 딱딱한 기관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기업하기 갈수록 좋은 환경으로 변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허를 낸다는 거는 일반인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평생 한두 번 낼까 말까 하는 일인데 오늘은 특허를 아주 쉽게 낼 수 있는 유용한 꿀 정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변리사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발명하려고 하는 신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네. 경쟁 개발자가 있습니다. 이때 내 발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이제 뭐 특허 내는 부분을 당연히 검토하실 거고요. 근데 지금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빨리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도 왜 반대로 이제 이 특허 기술을 아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빨리 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먼저 낸 사람이 그걸 이제 선출원주의라고 하는데 같은 기술 내용에 대해서 누구에게 권리가 가냐라고 이제 하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네. 그건 이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가는 그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출원을 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맞습니다. 선출원주의라는 말이거든요. 네네. 결국은 기술 보호되려면 하루라도 빨리 내라. 맞습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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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특허가 아주 급해요. 여러 가지 사정상 아주 급하답니다. 1년 넘게 일반적으로는 1년도 넘게 걸리는 판인데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단 몇 주 만에 어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요게 아마 그 출원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 부분을 문의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변리사분들한테 그 어떤 특허 내용에 대한 그 어떤 기술 문서가 전달이 되면은 보통 뭐 한 달 전후에 시간을 보통 잡고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인기술조사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청구범위도 작성을 해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그런 과정에 어떤 경쟁사에서 또 그 전에 내버릴 수 있는 아까 같은 이슈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비 출원이라고 해가지고 예비 출원. 아까 어쨌든 변리사 쪽에 뭐 논문이라든지 기술 문서를 전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약식으로만 빠르게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편집은 이후에 하는 느낌인 거죠. 일단은 마구잡이로 넣고 출원 번호를 빨리 내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안에라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좋은 팁입니다. 한 달 안에도 일반적으로 오래 걸리는데 한 달 안에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특허 출원 제도가 있답니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질문, 일선 현장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특허 등록은 아닌데 특허를 냈다는, 즉 출원했다는 증명을 받는 건데 예비 출원이 어떤 장점이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예비 출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빠르게, 그러니까 당장 뭐 내일 모레, 뭐 일주일 안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촉박한 시간 안에 출원 번호로 제출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뭐 당장 뭐 벤처기업 인증 심사를 뭐 해야 된다라든지 뭐 아무튼 금융권이라든지 요즘 특허에 대한 요청을 많이 합니다. 기업이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왜 요청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으면 적어도 뭐 플러스 뭐 몇 점이라도 된다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납기를 좀 최대한 맞출 수 있다라는 장점. 그래도 이제 그게 어쨌든 가장 큰 장점인데, 그로 인해서 뭔가 원하는 자금이 융통이 된다라든지 뭐 인증이 나온다라든지 그 결과를 또 가져온 어떤 발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비 출원이 좀 강력한 어떤 그런 효과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스티브 잡스가 이로 인한 무슨 에피소드가 있다는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다 알고 질문을 그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가 사실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뭔가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그걸 이제 PT를 굉장히 유창하고 전달을 잘 하기 때문에 유명한데, 근데 그게 되게 악수로 작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그 이제 스마트폰에서 그 바운스백 기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뭐 파일이나 뭔가
넘겨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넘기잖아요. 네네.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는 이게 안 넘어갑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까지도 보내려고 하면은 이게 약간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것처럼 되면서 다시 제자리로 튕기는 네네. 네, 그런 뭐 경험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특허를 안 내고 시연을 해버린 겁니다. 네, PT를 해서 네.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래도 그 이제 특허가 무효가 그래서 돼 버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특허는 그러니까 특허를 접수하면 출원인데 출원일 전에 이와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네. 근데 출원일 전에 이미 PT를 해서 유사한 게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무효가 된. 만약 이 예비 출원을 했다라면, 네. 그렇죠. 그런 일이 없었겠죠. 예비 출원에 얽힌 이거 에피소드가 아니라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네. 그렇다면 기술력만 갖고 있다면 일단은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예비 출원, 임시 출원, 가출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유리하죠.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특허 제도 중에서 2020년도에 임시 명세서 제도라는 것이 도입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어떤 경우에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제도가 있기 전까지는 뭐 가출원, 예비출원 이런 용어로 썼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적어도 그 특허 명세서 폼으로 해서 뭐 네. 발명의 명칭, 뭐 배경 기술, 뭐 효과 그 출원서에 목차가 있거든요. 네, 정식 서류 명세를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그 거죠. 표준화된 양식인데 네네. 거기에 어쨌든 내용은 채워서 제출했었습니다. 되겠죠. 가출원도요. 네네. 근데 임시 명세서 제도는 그거에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오늘 저한테 영어로 된 논문을 네. 뭐 영어도 아니고 뭐 중국어 각종 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네. 그런 논문을 만약에 줬다라고 했을 때 네. 그거를 뭐 명칭부터 이렇게 뽑아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 어떤 작업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출원이 하루 이틀 네. 딜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이 받은 논문을 그냥 제출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 원판을 통으로. 네, 맞습니다. 가공을 하지 않고 제출하기 때문에 빠른 이제 출원이 선점이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청구 범위도 작성을 하고 다양한 어떤 편집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용한 제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연구원이 또는 대표님이 노트에다가 손으로 기재한 수기 그것 자체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단히 혁신적인 제도가 2020년도에 도입됐네요. 임시 명세서 제도 아주 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범위 유예 제도 어려운 단어인데요. 네, 도대체 맞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이거는 뭐 사실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뭐 네. 결론은 그러니까 그 특허 출원서에 아까 여러 가지 목차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뭐 청구 범위입니다. 네. 저희가 뭐 삼성과 애플의 뭐 특허 분쟁, 네. 아무튼 분쟁에 있어서 그 특허 출원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그 청구 범위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만큼 청구 범위를 같은 A라는 기술에 대해서 네. 청구 범위를 어떻게 썼냐에 따라 권리가 굉장히 넓어지기도 하고 네. 좁아지기도 하고 네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변리사분들은 이 청구 범위 작성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시간과 그런 또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유예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만 다 채우고요. 네. 청구 범위는 나중에 낼게요라고 비워놓고 네. 그냥 출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의 특허 제도가 굉장히 유연하고 맞습니다. 아주 이렇게 그 탄력적인 거는 처음 알았네요. 원래 네네. 딱딱한 기관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기업하기 갈수록 좋은 환경으로 변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신청서를 클릭해 주세요.